신인간혁명 27권 이케다 다이사쿠 구도. 장년이 되고 더구나 50대, 60대가 되면 마음은 아무리 청춘이어도 청년이어도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강 제의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선유포를 위해 몸이 튼튼해지게 해 주십시오. 또 반드시 튼튼해지겠습니다. 라고 어본존에게 강성하게 기원해야 합니다. 지용보살인 많은 회원을 지키고 불법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건강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잘 조절하여 인생을 즐기면서 끝까지 살아가기 바랍니다. 좀 피곤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면 회복될 텐데 나는 신심이 강성하니 괜찮다고 생각해서 무리를 하고 맙니다. 그것은 마음 어딘가에 허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결과 점점 더 피로가 쌓여 결국 6개월이나 1년 동안 자리에 눕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신심으로 고치겠다,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지시에 따라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기원은 중요합니다. 기원을 근본으로 하면 의사가 위대한 제천선신의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필요할 때는 제목삼창으로 끝내도 괜찮습니다. 빨리 휴양하면 빨리 체력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도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동지도 안심합니다. 가장 가치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불법자입니다. 니지렌 대성이는 현명함을 사람이라고 하며 어리석음을 축이라 하느니라. 어서 1174쪽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측면에서도 현명함이 필요하다. 더구나 창간은 가치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날마다 가치적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안을 생각하고 궁리해야 한다. 그것이 학회원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여기서 신이치는 오랫동안 입회하지 않던 남편이 병을 계기로 신심을 시작했다는 어느 부인부 간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일가 활락의 신심을 언급했다. 신심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원하면 미입회 가족도 언젠가 반드시 신심에 힘쓰게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신심이 강성하면 당연히 가장 좋겠지만 남편 또는 부인이 아직 입회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 중에서 자기 혼자만 신심하면서 분투하는 분도 있습니다. 개 중에는 자신이 간부인데 자녀가 열심히 신심하지 않아 간부로서 부끄럽다, 모두에게 면목이 없다고 가책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간부인데 하고 엄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면 안 됩니다.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는 자녀가 신심에 면려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강성하게 기원하고 날마다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녀 때문에 확신을 잃고 기운을 내지 못하거나 학계 활동을 꺼리게 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마에게 무너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해지거나 위축되지 말고 대생명력을 가득 넘치게 하여 당당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을 주위의 젊은 세대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온 힘을 다해 육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항해를 하면 당연히 비바람도 몰아치고 성난 파도도 일렁인다. 사람의 생애 또한 마찬가지이다. 간부가 되었다고 해도 인생에서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 법이다. 병마와 계속 싸워야 할 때도 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업자가 되는 일도 있다. 가정 불화로 괴로워할지도 모른다. 인간이 사고팔고를 피할 수 없는 한 산다는 것은 고뇌와 맞서 싸우며 투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 고뇌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 고뇌를 안고 있는 지금 모습 그대로 꾸밈없는 자신이 좋다. 어떠한 때에도 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쩔쩔매지 않는 강인함을 가져야 한다. 그 점이 중요하다. 의기양양하게 숙명 전환을 내걸고 씩씩하게 광선유포의 대도를 나아가야 한다. 신이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내 결의는 여러분을 단연코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내 염원이고 또 맹세입니다. 오로지 그 마음뿐입니다. 우리 미야기의 뛰어난 지부장, 지부 부인부장의 활약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간부회는 전 남자부원의 신세기의 노래 합창으로 이어졌다. 늠름한 대장부의 노래 소리는 이윽고 참석자 전원의 대합창이 되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신세기의 노래는 도호쿠에서 탄생해 전국으로 퍼진 명곡이자 도호쿠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학회가이다. 신해치는 열창하는 동지의 모습에서 희망이 가득한 아침 해를 보았다. 신이치는 간부회가 끝난 뒤 스태프 등을 불러 감사의 의미로 아스아라 삼열사와 황성의 달 등을 피아노로 연주했다. 그때 남자부 합창단원이 이렇게 말했다. 남자부 합창단은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치가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무명 합창단으로 합시다. 무명 무관의 진실한 영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자부 합창단 한 사람에게 가만히 시선을 쏟으며 계속 이야기했다. 정식 명칭은 미야기 무명 합창단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실증을 나타내고 신뢰를 얻어 훌륭해지고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근본 목적은 어디까지나 광선유포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을 없애고 자타 함께 3세 영원에 걸친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성이 무엇이냐,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무엇이냐, 민중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흙투성이가 되어 끝까지 일하겠다는 기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의를 관철하면 때로는 왕관도 박탈당하고 오명을 뒤집었을 때도 있습니다. 까닭없이 죄를 뒤집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코 꺾이지 않는 신념을 안고 무명의 왕자로서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승리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자입니다. 이어서 여자부 대표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미야기현 고족대 페스티벌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치가 여자부가 희망에 불타 전진할 수 있도록 미야기현 고족대 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는데 지난밤에 열린 도쿠 최고회의에서 미야기현 고족대 페스티벌 개최가 결정되었다. 현 단위로 실시하는 고족대 페스티벌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게 되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현 단위의 고적대 페스티벌입니다. 일본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좋았다.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고적대 페스티벌로 대성공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이 도쿠 강포의 추진력이 되어 선두에 서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신이치는 청년들이 희망에 넘쳐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썼다. 청년이 활력에 넘쳐 있는 곳에는 황금빛의 찬연한 미래가 펼쳐진다. 중국의 문호 바진이 이렇게 썼다. 미래는 젊은이들 것이고 청년은 인류의 희망이자 우리 조국의 희망이기도 하다. 아직 투쟁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있는 한 계속해서 행동한다. 5월 28일 저녁 미야기현 간부회를 마친 야마모토 시니치와 미네코는 센다이 시내에 있는 도쿠 부인회관 현재 스스지가 오카 문화회관을 방문했다. 부인부를 비롯해 대표 50여 명이 모이는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 간담회에서 시니치는 미야기현 창가학회가 멕시코와 자매 결연을 맺고 추진하는 신선 교류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이치는 미래로 꿈이 펼쳐지는 밝고 희망찬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희망은 전진의 활력이 된다. 간담회가 끝나자 주인은 이미 어둠의 장막에 쌓여 있었다. 신이치는 이날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그곳은 1954년 4월 25일 센다이 지부 총회가 열리던 날 아침에 은사 도다 조세이와 함께 찾은 아오바 성터였다. 연간쌀 수확량 62만 섬에 아오바 성은 다테 마사무네가 머물던 거성으로 아오바산에 축성한 센다이 성의 별명이다. 신이치는 그때 오래된 돌담을 따라 도다와 담소를 나누면서 언덕길과 계단을 올랐다.
60명 정도 되는 도호쿠 청년들도 도다와 시니치를 애워싸듯이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도다는 즐거운 듯 이렇게 말했다. 도호쿠는 청년이 성장하고 있구나. 청년이 성장하는 한 안심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논하지 않더라도 청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돌담 위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어떤 곳에 가더라도 주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성이나 언덕 등에 올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전체 지형을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생활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마케코시 선생님은 인생 지리학에서 자연과 인간 생활의 관계성을 관찰, 분석하셨다. 그리고 지리적인 환경이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인과관계의 법칙을 해명하려고 하셨다. 굉장한 통찰이다. 그러기 위한 관찰의 첫 걸음은 전체의 지리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오바 성터의 계단을 오르는 도다의 숨소리가 차츰 거칠어지고 걸음걸이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시네치는 곧바로 도다의 팔을 잡고 부축했다. 스승은 제자에게 몸을 맡기면서도 기분이 좋은 듯 성의 중심인 본성터를 향해 걸어갔다. 본성터는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평복을 입은 닷에 마사무네의 콘크리트 상이 서 있었다. 이전에는 여기에 마사무네의 300주기인 1935년에 설치한 마사무네의 기마 동상이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금속류 회수령이 내려져 동상이 철거되고 말았다. 그리고 도다와 시니치가 함께 아오바 성터를 방문하기 한 해 전인 1953년 평복을 입고 서 있는 마사무네의 콘크리트 상이 세워졌다. 투구의 갑옷을 몸에 걸치고 칼을 찬 기마상은 전투적이라고 해서 평복을 입은 마사무네 상이 세워졌다고 한다. 도다는 이 입상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갑옷을 벗은 마사무네인가? 영 이미지가 다르군. 그러나 마사무네는 무도뿐 아니라 지혜도 뛰어났고 세계로 눈을 떠 문화에 대한 관심도 깊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습도 마사무네답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훗날의 이야기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마사무네의 기마상을 바라는 소리가 높아져 1964년에 기마 동상이 복원되었다. 아오바 성의 본성터에 올라서자 아침 안개 속에 센다이 시가지가 펼쳐져 있고 시야 아래로는 녹음에 감싸인 히로세강이 보였다. 도다는 손가락으로 거리를 가리켰다. 성은 도시의 중심부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마사무네가 센다이 시가지를 만들 때는 중심부의 상점을 남북으로 뻗은 간선도로를 따라서는 상가를 세우고 장사의 특권을 주었다. 마사무네는 번을 풍요롭게 하려면 상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통감했을 것이다. 그런데 큰 시련이 닥치고 마는데 바로 지진과 쓰나미였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다테번이 입은 피해가 몹시 컸다는 점은 분명하다. 마사무네가 훌륭한 까닭은 그 시련과 가면이 맞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시련은 인간의 힘을 시험하고 단련한다. 1611년 10월 센다이를 비롯해 북쪽 지방에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다. 산리 쿠지방, 지금의 미야기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의 해안 지방에서는 높이가 20m에 달하는 쓰나미가 덮쳐 센다이 평야는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렸다. 쓴푸키에는 다테번 영내에서 5천 명이 익사했다고 나온다. 바닷물 때문에 농작물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5년 뒤인 1616년 7월에도 대지진이 일어나 아오바성의 돌담 등이 무너졌는데 이때도 쓰나미가 강타했다. 1611년에 지진과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뒤 마사무네는 스페인 사람의 힘을 빌려 서양식 대형 범선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이 배를 이용한 해외 무역을 계획하는 한편 유럽의 하세쿠라 스네나가 일행을 파견했다.
왜곡과 교육을 해서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궁핍해진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으리라. 어떻게든 센다이를 부흥시키고 싶다는 필사적인 마음이 마사무네의 눈을 세계로 돌리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도록 재촉했을 것이다. 그런데 막부가 기독교 금지령 등을 내려 유럽에 파견된 사절단의 교섭은 실패로 끝났다. 또 유럽에 파견한 이 사절단에 관해서는 마사무네가 도쿠가와 막부를 토벌하려고 스페인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하세코라는 결코 높은 가문의 무사가 아니었다. 마사무네는 그의 능력을 내다보고 등용했으리라. 여러 사정으로 사절단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때도 마사무네의 뛰어난 결단이 빛났다.